최근 공장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무허가로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공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라면 제조업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건 라면 요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독창적인 레시피는 실제 라면 개발에도 반영됩니다. 선박 사고를 일으키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4,800톤으로 예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원주 지역 세계 사찰터와 흥원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 유산적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위험물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허가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을 조성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강원도 원주해양 공장. 공장 안에 설치된 25톤 규모의 대형 탱크 2개에는 인화성 물질, 위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재료와 장비를 세척하는 데 쓰는 인화성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는데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 물질입니다. 별도의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 위험 물질이 이처럼 공장 한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인화성 물질을 1톤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옆에는 가스통과 용접기까지 보입니다. 소방서에 아무 허가도 없이 이렇게 이제 보관되는 것은 문제죠. 이게 진짜 무허가 위험물 보관하고 계신 거죠. 이사람에서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받았고 허가상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공장 밖에 서 있는 위험물 탱크에도 유출을 막기 위한 방류턱 같은 의무 시설이 안 돼 있고 비치된 소화기도 10년인 내구 연한을 훌쩍 넘겨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공장에선 한 달에 45톤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없고 소방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 위험이 커지고. 지난주 강원소방본부가 위험물 취급업체를 일제 점검해 18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이 업체는 무허가 상태여서 아예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라면 생산업체인 삼양식품이 학생들에게 라면 요리 대회라는 이색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번뜩이는 요리 아이디어는 실제 라면 제품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라면 요리에 학생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서툴지만 숙주를 버무려 제법 근사한 베트남식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21개 팀은 짧은 시간에 육수를 내고 자신만의 비법 양념장을 버무려 한국의 맛을 세계화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나만의 요리라 해서 엄마가 항상 잡채 만들어줄 때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 만들었어요. 장학금을 건 이색 라면 요리 대회는 올해로 4번째. 맛도 중요하지만 재료의 참신함과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디어가 평가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 내놓는 독창적인 레시피는 변하는 입맛과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업체 측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레시피를 가져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키포인트를 따서 상용화하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 오른 39명의 학생에게는 모두 1,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라면과 장학금의 이색 결합은 학생들의 적성 개발에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체에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 지역 3개 사찰터와 흥원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역사박물관, 문화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주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 지리, 지형적 특성과 유형, 유산적 가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결 과제인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다의 날입니다. 수년째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폐어구는 물론 폐가전제품과 플라스틱 바구니 등이 눈에 띕니다. 폐타이어도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이 삼척항 앞바다 6헥타르를 조사한 결과 바다 밑에서 50톤의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동해 연안에만 이 같은 해양 쓰레기가 16,000톤가량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생활 쓰레기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폐그물과 어구 등이 해상에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선박 사고를 일으키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주요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의 범위가 점차 생물 환경 중심에서 사람의 어떤 건강성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발생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9만 5천여 톤으로 해마다 10,000톤 이상 늘고 있고 도내에서는 예전의 2배 수준인 4,800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발생 구역이 광범위해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은 수거되는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썼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캠핑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원주에서 열립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리조트는 165헥타르 잔디밭에서 제4회 캠핑 페스티벌을 열고 골프장 이색 캠핑과 서커스와 요가 공연, 밤 시간대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입장권 판매금과 행사 수익금 1,004만 원은 지역 저소득층에 기부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4년 전부터 열린 골프장 캠핑 행사는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주시의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가 오늘 원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작년 11월부터 수행한 이 용역은 원주시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될 2차년도 6개 분야 5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 적응 대책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해 7월부터는 기후에너지과의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합니다. 원주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원주 남부시장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80대 할아버지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노인이 노약자석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모든 학교의 최신 정보가 학교 알림이로 공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수업 일수와 급식, 졸업생 진로 현황과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의 최신 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학교의 정보 공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춘천과 인제, 속초와 양양의 유치원과 학교 7곳을 대상으로 공시 정보 오류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월 곤충연구회가 구성돼 곤충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에 나섭니다. 곤충 산업 전문가와 곤충 사육 농업인 등 14명으로 구성된 곤충연구회는 곤충 산업에 대한 농가들의 저변을 넓히고 충청 지역 산업 발달 지역 연구를 실시합니다. 영월군은 3년 전 정부가 주관하는 향토 산업 사업에 선정돼 곤충 산업 개발에 예산 3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원주시가 수소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4,250만 원으로 올해 1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원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주 나들목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내년까지는 타 시군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올해 강원도 개별 공시지가가 강릉과 양양, 영월을 비롯한 주요 시군의 땅값 오름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도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6.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도내 땅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으로 강릉과 양양, 영월 3개 시군으로 꼽았습니다. 강릉의 경우 교통체계 개선 효과, 양양은 관광 수요와 레저 스포츠 활성화, 영월은 귀농과 전원주택 수요 증가를 이유로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도내 땅값 총액은 131조 8,576억 원이며 도내 최고 땅값 지역은 춘천시 조양동 명동길의 한 상가로 올해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171만여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승세를 보였던 평창 지역 지가 변동률이 전국과 강원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평창군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폭은 4.33%로 전국 평균인 8.03%, 강원도 평균 6.17%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최근 수년간 가격 상승이 미리 반영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창군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6월 4일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모의평가에는 지난해에 비해 1,200명 줄어든 13,700여 명이 응시합니다. 특히 한국사 미응시자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같은 날 고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24,200여 명이 응시해 학습 방법과 취약 과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유치원 원감과 학교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127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도교육청은 교직 전문성과 인성,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등 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 교원 온라인 평가에서 총점의 70% 미만, 또 역량평가에서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해 4명을 자격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